자,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hub으로 AI 데이터 센터 구축. 자,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G엔솔, LG화학, 에코프로 이렇게 5개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5개 종목 올려놨는데 앞에서 미리 언급했지만 보통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관이 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외국인이 매도한 반도체를 자금을 가지고 LG에서 LG화학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 헤지펀드들이 왜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앞으로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제 한국에 지어지는데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LG화학과 LG엔솔을 집중 매수하고 들어오는지 그거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적어놨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향후 이제 한 5년, 10년을 내다본다라면은 제2의 삼성전자 같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고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4분기 연속 좋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한 100% 정도 올라온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올린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주식을 매수를 한다라면 LG에서 LG화학 이쪽으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이제 지어지기 시작은 했어요. 미국은 이미 시작을 한 상태고 한국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의 재료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년은 갑니다. 그럼 지금 한국 증시는 앞으로 5년간은 화랑, 불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잠깐 넘겨.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그동안 이제 쭉 진행돼 왔죠.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돼 왔고,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으로 넘어갔어요. 미중 무역 협상으로 넘어갔는데, 요 자료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미국, 영국 관세 협상 타결입니다. 4월 8일 날 미국과 영국은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날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50% 관세 부과해서 총 104%,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50% 관세 부과해서 총 84%. 여기 이제 중국이고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일 날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42% 관세 부과해서 총 145%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4월 10일 날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로 미국에서 관세를 더 높이든 낮추든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그냥 요대로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국제 헤지펀드들이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증시에 매집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국제 투기 자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주특기입니다. 국제 투기 자본이 흐름 잡아내는 거. 넘겨봐. 자, 보세요. 요거는 미국 증시, 다우지수고 하단에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여기 4월 9일입니다. 여기 4월 9일. 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 헤지펀드들이 동시에 똑같은 날 주식을 매집해서 끌어올렸다는 거. 그럼 얘네들은 뭘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방법이 있나요? 전 세계 거미줄망으로 쳐져 있는 이 어마무시한 이 조직을 가지고 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뭘까요? 앞으로 당겨.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 영국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미국하고 영국이 무역 협상 타결한 거하고 국제 헤지펀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제 헤지펀드의 주요 요지가 어디입니까? 영국 런던시에 있는 런던시티라는 곳이 있어요. 런던시에 있는 런던시티. 거기에 그 런던시티는 영국 행정구역이 아니에요. 영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이에요. 로마 교황청처럼. 로마 교황청도 이태리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런던시티는 이태리 소속이니까 영국 소속이긴 한데 거기에 있는 국제투기 자본가들이 행정을 다 자체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경찰력을 자체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관여를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런던시티, 거기가 이제 바로
국제해치펀드들의 본거지입니다. 그게 이제 유럽, 영국의 본거지고, 미국에는 당연히 월가 본거지에 있고, 이제 유럽으로, 외국으로 오면은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에 이제 영국 본거지가 있는데, 실제 유대국제투기자본의 진짜 본거지는 미국 월가가 아닙니다. 바로 금방 얘기했던 영국 런던시 안에 있는 런던 시티라는 곳이 실제 전 세계의 자금을 움직이는 핵심 유대 투기자본들이 있는, 뭐 유대 투기자본만은 아니죠. 국제 투기자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자금들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국제 해치펀드들이 같이 일률적으로 쫙쫙 움직이는 그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 그림입니다. 동시에 바다를 잡았죠? 그리고 이제 올라갔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올라오다가 좀 주춤합니다. 정거점에서 주춤했죠? 다시 끌어올리죠. 다시 끌어올립니다. 뭘로 끌어올렸어요? 미국 금리 인하. 요 제로입니다. 자, 미국 금리 인하 제로를 이제 다시 이제 2차로 이제 끌어올려놨고, 이제는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완전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돈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쏠리는 거죠. 자, 국제 해치펀드들 자금 규모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 블랙록이 자산이 얼마라고요? 원화로 1경 7천조 원입니다. 어마무시해졌죠, 지금 자금 규모가. 뭐 다리가 이제 경단이니까. 그러면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 투기 자본가들이 움직이는 그 자금 규모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추상이 당연히 어렵겠죠. 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2000년 IT 버블까지만 해도 이 세력들이 자금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자금 규모가 어떻게 커졌냐면은 명동 사채업자들이 돈이 어마무시하게 커졌어요. 규모가. 그 IT 버블 때. 그래서 명동 사채업자들이 강남으로 다 이동해 버렸어요. 저기 보통 보면 이제 그 파이낸스 빌딩이 있어요. 선릉로. 그쪽에 가시면 파이낸스 빌딩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파이낸스 빌딩이 있는데 강남에 원래 이제 돈 굴리는 부자들과 명동에서 어마무시하게 돈을 번 사채업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한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도 자금 규모가 옛날하고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도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자금 규모, 이거는 뭐 말이 뭐합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마무시하게 큰 자금이 지금 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1년, 2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끝나죠. 그래서 이제 10년 사이클이 나오는 거예요. 메이저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글라 파동이라고 하죠. 그 10년짜리 사이클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 10년짜리 사이클이라는 것은 보통 상승장이 3년에서 5년입니다. 3년에서 5년인데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그 주글라 파동이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1년짜리예요. 그 7년짜리는 3년 파동, 3년간 상승하는 파동이 나오고 11년짜리는 5년간 상승하는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국제 해치펀드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를 움직이는 투기 자본의 자금이 지금 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커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이건 몇 년짜리로 봐야 돼요? 5년짜리로 봐야 돼요. 5년짜리로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5년간 구축이 들어가거든요. 맞아떨어지죠? 그럼 앞으로 이제 5년간 여러분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이고 뭐 저축, 펀드 이런 건 다 필요 없죠. 펀드 같은 건 다 필요 없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우량주가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라는 우량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2,200포인트에서 3,000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8월, 9월 미국 조지아 블루자 체포 구금 사태. 자, 요 내용은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투기자본들이 이제 한국 증시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게 여기서 나오죠. 자, 한번 눌러주고 그냥 뽑아 올려서 4천까지 왔습니다. 4천에 왔으니까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죠. 좀 흔들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못 가는 척. 그래서 요즘 이제 그 IT주, 뭐 AI주 버블론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역정보입니다. 이 조정을 이용해가지고 물량을 털고 지금 투기자분들 매집이 들어오기 지금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아직 시작이란 말이에요.
투기자분, 국제 투기자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버블로 나오는 거는 의도적으로 역적으로 흘리는 거예요. 매도를 유도하는 거죠. 5천까지 갈 수 있어요? 네? 5천까지 갈 수 있어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네. 네? 간다고. 갈 것 같아요? 뭘로? 뭘로? 이재명이가 간다고 해서? 이재명이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저는 10,000포인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 네, 10,000포인트 이상. 다행이네요.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몇 포인트예요? 4천 왔잖아요.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 거 있어요? 뭐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누가 끌어올린 거예요? 투기자분들이 사서 끌어올린 거잖아요, 이거 지금. 자, 경기가 좋아지려면은 경기가 좋아져야 주가가 올라와요. 주가가 올라와야 경기가 좋아져요. 주가가 올라오면 경기가 좋아져요. 그렇죠. 주가가 올라오면 이제 돈이 이제 풀리잖아요. BIS 비율이라고 했어요. 경기 선행지수 BIS 비율. 그 BIS 비율이 10개 항목을 봅니다. 그 10개 항목 중에서 7개가 거의 다 주식하고 연관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좀 일부 연관이고. 그러면 BIS 비율, 경기 선행지수인 BIS 비율의 10개 항목 중에 7, 80%가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즉, 주식이 올라와야 경기가 풀리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면 다 시작도 없는 말장난하는 애들 얘기고, 주식이 먼저입니다. 그럼 이제 주식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네, 물고 나면서도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사기를 쳤든, 뭐 사람을 죽였든 말든 그런 관심 없어요. 대장동에서 뭐 몇천억을 해쳐먹었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연말 연초랠리 나옵니다. 연말 연초랠리는 11월부터 1월, 보통 한 4월 전까지 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5천이 간다는 얘기죠. 대형주 이제 같이, 중소형주 같이 끌어올리니까.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5천 못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약하긴 해도 갑니다. 비란지 끝 땡기잖아. 같이 가요, 가요. 그럼 이제 5천 포인트를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내년에 가면은 10,000포인트를 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10,000포인트 돌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00포인트 돌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0,000포인트를 돌파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무엇일까요? 이재명 정부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상향 조정. 여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만 되면은 10,000포인트가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넘어갑니다. 왜냐?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뭐 코리아 리스크인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안 사고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사 한번 싹싹 나왔어요. 이제 이거 아시죠? 그 검찰에서 정치인 잡을 때 기사 하나씩 뿌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정치인 잡을 때 하나씩 뿌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확 쳐버리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그 검찰에서 사람을 잡을 때 언론을 뿌리는 사람이 뭐예요? 뭐 때문에요?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요리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주식이 뭐예요? 심리 게임이잖아요. 돈 넣고 돈 따먹게 하는 노름판입니다, 여기는. 돈 넣고 돈 따먹게 하는 노름판에서 누구를 쏘게해야 돼요? 당연히 상대방을 쏘게해야 되죠. 그러니까 금융권에 나오는 기사의 90% 이상이 뭡니까? 역정보예요. 왜? 상대방을 쏘게해야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기 도박판이 왜 있겠어요? 이게 지금 사기 도박판, 여기 지금 사기 도박판이에요, 여기 지금. 사기 도박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장주 올 때 수익이 났던 건 나중에 다 까먹고 나중에 또 털렸다가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또 털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90% 이상이 다 역정보기 때문입니다. 넘겨. 자, 지금 코스닥은 별로 좀 못 올라왔죠? 그럼 이제 연말 연초 랠리, 자, 연초에는 항상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움직여요?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테마주는 잡주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좀 이재명 정부에서 여치에 내놓을 만한 재료가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주요 산업인 2차전지 산업. 이런 정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연말 연체 랠리는 누가 주도를 해요? 반도체하고 이제 2차전지가 주도를 하는데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는 누가 상승폭이 빨라지겠어요?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럼 이 배터리에서는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이제 포스코퓨처, LNF 이런 정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넘겨. 자, 블랙록의 레이팅 회장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hub으로 블랙록 1년 7천조 원. 왜 한국을 AI hub으로 찍었나? 자, 지진 제로, 전력 안정, 정치 예측 가능. 여기서 정치 예측 가능. 한국이 정치 예측이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누가 주둔해서?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입니다. 투기자본들 입장에서 안전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첫째, 미군 주둔. 둘째,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면서 지금도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 요거예요.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뭐부터 해요? 쪼개요. 정치 예측 가능.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디로 압축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압축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압축했고 거기에서 미국이 주둔해 있는 나라.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반도체 요구 수용해 줄 수 있는 나라. 즉 노동력이 고임금 노동력, 고학력 노동자 얘기하는 거예요. 고학력 노동자가 충분히 있는 나라. 그리고 이제 압축하고 그 다음 뭘 봐야 돼요? 지진 없는 나라. 전력을 충분히 수급해 줄 수 있는 나라. 이게 이제 딱 해가지고 올해 5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블랙록 여기 팀에서 이제 전 세계를 분석한 거예요.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딱 보니까 일본은 지진 리스크, 중국은 정치 리스크, 싱가포르 공간 부족. 대만 같은 데는요.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온난 기후여야 돼요. 온난 기후. 인구가 많이 모여 사니까 기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핵심이 뭡니까?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는 일본의 지진도 있지만 유럽 이런 데는 뭐가 문제예요? 임금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개발이 거의 다 돼 있어가지고 넓은 이 개발지가 필요한데 그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치고 해서 남은 게 한국. 그리고 한국을 놓고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온난기후. 그 다음에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가장 개발이 안 된 지역, 그리고 넓은 밭이 많은 지역. 이게 이제 바로 해남입니다. 해남에는 산이면이라고 했어요. 산이면. 해남군의 산이면. 거기가 이제 지금 고구마 맛이 많이 널려져 있어요. 제가 옥천면에 면접 때 한 번씩 가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옆 동네예요. 거기 제가 잘 알아요. 땅 사야죠. 저기 박정희가 그랬잖아요. 해남에 땅 사라. 그리고 수익이 나면 나한테 커미션을 줘라. 그리고 아부를 떱니다. 이재명이 덕분이다. 그건 아부 떠는 거고. 정치 쓰레기들이 그냥 한마디 하는 거고. 근데 해남에 땅 사서 돈 벌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땅을 왜 삽니까? 제가 지금 주식하면 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땅이 있는데요. 주식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사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거기 산이면 거기가 중심지고 산이면이 중심이고 그 주변이 또 이제 파생돼 있어요. 이미 좀 잡아놨을 거예요. 서울에서. 근데 그 주변 땅도 괜찮아요. 많이 올랐겠지. 아니 아직은요. 이거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가지고 아직 확정 안 됐어요. 많이 올랐을 거예요. 별로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냐면은 그 땅값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면 안 돼요? 그거 나중에 따로 보세요.
아니, 거기는 제가 매년은 안 가도 명절 때 한 번씩 가는 곳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기 땅 값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 안 올랐어요. 근데 이제 상이면 조금 올랐겠죠. 왜냐면 이제 솔라시도라는 이제 태양광 단지 들어서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 용풀까지는 아직 안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찾은 건 완벽한 균형이었다. 자, 전력은 동쪽에는 울산 포항 이런 데는 원자력 발전이 있지만 이 서남 해안에는 뭐가 있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이 있다. 요거예요. 넘겨. 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 좀 노란색 칠해진 거 있죠? 요거 있죠? 요게 바로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 지역. 여기죠? 자, 동쪽 포항, 부산도 좀 있긴 하죠? 여기서도 좀 있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지역이 훨씬 넓고 좋죠. 그리고 용수, 물, 그 다음에 일조량, 바람, 풍력, 이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곳이 바로 이제 해남과 목포, 거기가 중심지고, 그래서 해남, 목포, 완도, 진도 이런 데로 다 엮어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어요? 목포 광역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뭐 그것까지는 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그래서 그럴 예상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자, 넘겨. 바로 여기입니다. 소외된 비개발 지역, 해남, 목포 등 서남 해안의 최적지.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의 삼박자, 전력 용수 부지, 전력 일조량이 많은 태양광 발전과 평야지대가 많은 풍력 발전 요충지, 용수 바다를 끼고서 용수가 용이하고 수력 발전이 좋다. 부지 목포 해남 등 서남 해안은 소외된 미개발지가 많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AI 데이터 센터 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어마무시한 규모예요. 넘겨. 자, 오픈 AI 들어보셨죠? GPT. 요즘 네이버에 뭐 검색값 치면 쫙 나오대요. 그죠?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요즘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일주일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일주일에 그 챗GPT 검색하는 인구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많죠? 그렇죠? 쉽게 해서 일반인들도 할 정도.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다 가르쳐줍니다. 제 이름표도 나옵니다. 유튜브 시청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유튜브니까 보세요. 저희는 거기서 투기자본 얘기 많이 해드리고 주로 경제 흐름 위주로 많이 해요. 물론 주식 종목도 얘기 하나입니다. 7억 명입니다. 네. 어마무시하죠. 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자, 일주일 활용 인원이 7억 명인데 그 7억 명이 검색하는 그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또 다양하잖아요. 그걸 전부 다 이제 보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엄청난 정보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서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하고는 끊기면 돼야 안 돼요. 전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력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돌아갈 수 있도록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항상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 장치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오픈 AI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오픈 AI에서 하는 게 대규모 데이터 구축,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 5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진행이죠. 그 다음 초거대 데이터 센터 구축, 엔비디아 오픈 AI, 10기가와트 초거대 데이터 센터, 오픈 AI, SK그룹, AI 데이터 센터 구축. 서남권에는 전남, 동남권에는 포항, AI 데이터 센터 구축. 자, 여기서 블랙록 메리핑크, 한국 전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여기 있죠. 앞으로 한국 AI 전력망 눈독 20조 통근 배팅, 20조 배팅이죠.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호구로 만들기 위해 한국 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바로 요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재생에너지. 여기 뭡니까?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겁니다. 이게 이제 같이 묶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 재생에너지를 계속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모아놔야 돼요. 항상 전력이 꺼지지 않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거기에 이제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 배터리가 요즘 대세고, 그 배터리를 만드는 게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어요. 근데 LG 화학은 왜 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81%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 또 이제 뭐 지주사 뭐 이런 정책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LG 화학이 더 잘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마존 아시죠? SK그룹하고 2025년 착공, 2027년 1단계, 2029년 2단계. 자, 지금 요거 불량역에서 하는 거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런 게 아마존하고 SK그룹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요. 훨씬 더 규모가 큰데 요거를 놓고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7조 원 투자해가지고 2025년 착공이죠? 1단계 2021년, 2단계 2029년, 2031년 1기가와트까지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1기가와트를 목표로 해서 가는데 올해 착공해가지고 2031년까지 짓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남은 거죠. 자, 근데 여기는 7조 원이고 1기가와트죠. 여기 몇 기가와트예요? 5기가와트. 여기는 10기가와트. 여기는 몇 조 투자? 20조 투자. 자, 와버그 핑커스 미국 산업펀드 다시 내가 2025년 착공, 2027년 가동 목표, 총 투자 금액 1조 원 추정. 자, 이렇게 나왔죠. 이건 1조 원짜리 2027년이고 7조, 20조, 1기가와트인데 5기가와트, 10기가와트. 어마무시한 양이죠. 이게 지금 이제 포항, 울산에도 뭐 규모 좀 있는 거 하나씩 하지만 대부분의 어마무시한 큰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업해양으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이제 전라도 소외되었던 산업해양 목포 지역이 일자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AI 데이터 이거 들어서면은 일자리가 어마무시합니다. 이성 아니죠 당연히. 파생되는 산업이 또 많아요. 전력 관련해서 뭐 변화끼리 뭐 전선이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또 뭐가 생겨요? 학교도 생기고 뭐 도로도 깔아야 되고 공장도 들어와야 되고 다른 공장도 들어올 수 있고 되게 뭐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2030년쯤 되면은 목포가 어떻게 커져요? 광역시 뭐 가냐 안 가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때 광역시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계좌는 굉장히 두툼해져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이것도 전남 지역, 이거 삼성 SD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좀 분석해야 되냐면은, 혹시 경제에 관심이 있든,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든, 주식에 관심이 있든, 뭐를 좀 분석해야 되냐면은, AI 데이터 센터. 요거 있죠. AI 데이터 센터. 요거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도 좀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 그 뭐 집을 사든 뭐 전세를 얻든 엄청 좀 발품 팔아야 되잖아요. 발품을 팔면 팔수록 좋은 환경을 취할 수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하나 툭 던져줬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사놓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럼 내가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야 이제 진짜 2030년까지 가냐? 그럼 이제 중간에 가다가 뭐 IT 버블이니 뭐 조정을 받니 뭐 하락을 하니 이래도 매도 안 하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언제까지? 2030년까지. 요거는 기본이에요. 5년 사이클. 자, 넘겨. 자, 스타게이트 앞에서 얘기했죠. 스타게이트. 자, 스타게이트가 몇 조 투자냐면은 앞에서 지금 얘기한 게 뭐 7조 투자 이렇게 얘기했죠. 얘는 700조 투자입니다. 700조 투자. 근데 요거는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요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2025년 미국에서 공식 발표. 2025, 2029년 5년 계획. 5천억 달러, 약 700조 원 투자.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MGX 등 LG 솔루션, 오라클의 ESS LF 배터리 공급.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 공급 이런 것들 다 연결돼 있죠. 미 전역에 20개 이상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 이겁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하는 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데 요 미국 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한국이에요. 한국. 여기 이제 한국이 주가가 10,000포인트 우습게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 예측이 맞다라면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릴 겁니다. 그러면 몇 포인트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려고 투기자분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런 시간 미국도 대통령은 지명해서 만들어봐요.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한국도 당연하고. 언제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 교수님, 예? 조금만 가르쳐줘. 언제부터? 눈 반짝반짝반짝. 언제부터가 한국은 미국에서 대통령을 지명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다 이렇게 정해놓고 언론으로 이용해가지고 뽑는 거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쉬워요. 박빙이잖아요. 아들 부시하고 빌 클린, 아들 부시하고 그 대통령 딕체니가 아닌데 아들 부시하고 누가 계속 선거에 붙었죠? 아들 부시랑 그때 선거 때 존 케리,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와 공화당의 아들 부시가 이제 붙었어요, 대통령에. 그때 막 선거 이제 선거 부정투표니 뭐니 막 얘기 나왔을 때 초박빙이었거든. 초박빙인데 마지막에 딱 한 달도 채 안 남겨놓고 뉴욕타임즈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투표에 동참하라.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 즉 기독교 총동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개신교입니다. 로펠러가 개신교로 개종했거든요.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미국을 움켜쥐고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힘겹게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도 기독교 총동원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든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쉬워요? 박근혜 잡고 보수 괴멸시키고 자동으로 이제 문재인 뽑게 만들었고 윤석열이 얼핏한 거 한 바퀴 뿌려가지고 탄핵시키고 이재명 자동 당선시키게 만들었고 이게 다 작업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 이전으로 근데 시간이 없어요. 정치 얘기할 기가 막혀요. 자, 넘겨. 자, 지금 AI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본격 시동이죠? 여기 보면은 이미 오픈 AI는 스타게이트 첫 거점 지역인 미 텍사스 에블린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시작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미국 내 최대 5천 달 투입해서 건설한다는 얘기고, 한 개의 동은 가동에 돌입했고 또 다른 동은 완공 단계에 있다. 5곳이 추가 건설된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미국 증시가 먼저 움직였는데 요 데이터 센터 여기에 일단 오픈 AI에서 수주가 엔비디아로 갑니다. 엔비디아 GPU. 그리고 그게 파운드리는 TSMC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고대 국내물 HBM이 누구로 가요? SK 하이닉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폭등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ESS, 그렇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배터리 회사 중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에너지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한 올해 6월부터예요. 근데 이미 완공된 것도 있잖아요. 누구 거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중국 거 수입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뭘 진행하고 있냐면 관세를 높여가지고 중국 배터리 못 쓰게 하고 있어요. 못 쓰도록.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올해 말부터는 SK온도 만들어요. 내년에 상반기에 가면 삼성 SDI도 만들어요. 이제 중국 거 없어도 되죠. 한국 거만 쓸 거예요. 중국 거는 쓰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만약의 경우 미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자율주행 택시에 중국 배터리를 썼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무더기가 생긴 줄 아시죠? 미국 전역 곳곳의 지도가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거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한국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거예요. 넘겨. 자, AI하고 한국의 투자를 불붙은 데이터 센터 유치할 것도 없어요. 이미 이거는 블랙록이나 이런 데서 딱 찍었어요. 그냥 오픈에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딱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이제 한국 기업이니까 삼성 같은 기업들은 그래도 너무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전라도 소외되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쪽으로 이제 많이 짓는 건 맞는데 경상도에서 또 이제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포항, 울산에 적당한 거 하나 주고 나머지 전부 다 어디로? 서남해안으로 오는 거예요. 먼저 자, 챗GPT 생성형 AI 챗봇,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I 데이터 센터로 내려오면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오라클, LG에너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도주는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거 두 개인데 삼성전자도 요즘 올라오죠? 워낙 이제 수주가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라오지만 실제 주도주는 SK하이닉스. 자, 근데 지금 이 SK하이닉스를 누가 매도하고 있다고요? 헤지펀드들이, 국제 헤지펀드들이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간다고요? LG 에너지솔루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재료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랠리 때 배터리가 주도를 할 거예요. 그럼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LG엔솔, LG화학 두 개 사놓고 있으면 되죠. 조금 수익을 좀 더 원하면은 에코프로, 포스피친, LNF 세 개 정도. 다른 건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도 잘못되면 나중에 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푹 꺼지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한 5개 종목은 이미 실적이 검증된 종목들입니다. 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는 반도체입니다. 이쪽으로는 배터리. 자, GPU, 엔비디아, AMD, 인텔, HBM 고대급 메모리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죠. 파운드리, TSMC,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이제 소재 부분 장비가 있죠. 이쪽으로 넘어오죠. 자, 여기까지는 반도체.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 때문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요것 때문에 LFP 배터리가 필요한데 요거는 누구 걸 써야 된다? LG 에너지솔루션 걸 써야 된다. 자, AI 데이터 센터 서버가 필요하죠? 정전시 서버가 멈추지 않도록 납축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UPS 무정전 전원 장치 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로 사용됩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ESS에는 재생에너지 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LG엔솔, SKO, 삼성, SDI가 있는데 핵심주는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다. 넘겨. 자, 에셋 투자는 반도체 관련주 오픈AI, 엔비디아, GPU, SK하이닉스, HBM 요거죠?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 공급, 디램 웨이퍼 기준 최대 90만 장. SK하이닉스, SK스퀘어, SK. 이제 대주주죠? 대주주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도 뭐 상관은 없죠. 볼만은 해요. 근데 이런 종목보다는 배터리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 넘겨. 자,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6%에서 14% 확 올라왔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4%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별도로 가요. 이거는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는 관세, 세금 안 물립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가요. 영업이익률은 44%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나와요? 47%입니다. 소형 벤처 기업도 이 정도 나오기 힘들죠.
어마무시한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 기관들이 매집을 해야죠. 투기자본들은 더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 헤지펀드들이 들어오는 거는 10년, 30년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10년, 30년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SK하이닉스는 경기 민감주 등락이 심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폭등하지만 나중에 또 조정폭도 커요. 근데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몇 년은 더 갈 수 있어요. 앞으로 향후 계속 가지. 5년은 눈앞이고요. 눈앞이고 100년,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죽고 없을 텐데. 전기차 산업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전기차 산업이 지금 늘어나잖아요. 지금 내연기관차 줄고 있잖아요. 전기차 캐진 해도 아니에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차 생산의 50%가 넘어섰어요. 전기차.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팍 깎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전기차 성장하겠죠. 그럼 이제 내년에 배터리들이 또 주도를 하겠죠, 당연히. 그럼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는 등락을 심하게 하면서 가지만 LG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 반도체 언제 시작했어요? 1980년대. 그리고 1985년 플러스 합의 때 유태 투기 자본가들이 기술도 갖다 주고 수주도 주고 해가지고 지금의 삼성전자가 탄생한 거예요. 그 대신에 지분 50% 넘게 갖고 있잖아요. 수백 배 수익 났어요. 수백 %가 아니고 수백 배 수익 났다고요. 1조가 수백 조가 됐다고요. 기술 갖다 주고 수주도 주고 이거저거 가는 거예요. 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미국에 공장 지을 때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유통기 자본가들 오너죠. 그들이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같이 합작 공장 치자고. 수주가 정해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헤지펀드도 불리는 돈이 조단이잖아요. 소형주 못 써요. 그리고 장기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대상주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업이익이 좀 높은, 요 정도 보시면 되죠? 자, 넘겨. 자, 삼성전기 올라가기는 해요. 올라가긴 하는데 못 갈 수는 없죠, 당연히. 대한민국 최고 주도주들이 우량주들이니까. 자,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가깝죠. SK스퀘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SK그룹 쪽이 수주가 더 주가가 더 잘 가는 이유 바로 미국의 데이터 센터 20개 700조 투자해가지고 20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의 HBM 고대표 메모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삼성전자는 2차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주도 준 거예요. SK하이닉스, SK스퀘어. 넘겨. S&P 투자자면 배터리는 손해주. 배터리에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미국의 탈중국기죠. LG에너지솔루션, 오라클의 AI 데이터 센터 ESS 등 LF 배터리 공급. 자, 오라클에서 얘기한 이 AI 데이터 센터. 이게 뭐예요? 70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미국 전역 29곳에 AI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 이거잖아요. 몇 년 걸려요? 최소한 10년 걸리겠죠. 10년 걸릴 거 아니에요. 700조 투자인데. 앞에서 7조 투자가 이제 30년까지잖아요.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니까 최소 10년 이상 걸리겠죠. 그러니까 국제지펀드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더 좋아 보여요. 길게 봐, 장기로 보잖아요, 얘네들은. SK하이닉스가 더 좋게 보여요? LG엔솔이 더 좋게 보여요? 당연히 LG엔솔이 더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이제 몇 배 나왔거든, 수익이. 그 차익 실현해가지고 LG엔솔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자, 리튬 등 광물을 에코프로. 요거까지만 보세요. 넘겨. 자,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률이 제로였죠. 6%, 제로. 여기서 몇 프로 나왔어? 11%.
안전계도 올랐었습니다. 에코프로. 자, 2024년 3분기죠? 에코프로 5,900억 매출입니다. 매출 5,900억 적자, 6,300억 적자, 8천억, 14억 영업이익, 9,300억 162억 영업이익, 9,596억 1,500억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몇 프로? 16%. 이제 안전자 같죠.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5,900억, 6,300억, 8,600억, 9,300억, 9,500억. 영업이익률 16%. 에코프로 비해 포스코 퓨처에 영업이익률 8%, 8%. 좀 이제 안정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동안에 이제 약 1년간 전기차 캐진 현상이 있었죠. 근데 그게 만들어진 캐진 현상입니다. 전기차 산업이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고 투기자본들이 국제 투기자본가들이 트럼프를 내세워가지고 전기차 산업을 의도적으로 짓밟아버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밑에서부터 내시려고 다시 끌어올려야 되니까. 두 번을 죽입니다. 1년간 트럼프를 내세워가지고 IRA 축소 및 폐기 이 재료로 지난해 10월부터 죽이고 최근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8월달 9월달에 미 조지아주 HMGNA 현대차 그룹 현대모터그룹 메타폴리탄 아메리카 근로자 구속 사태 그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든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집에서 지금 끌어올리는 거예요. 2차 전쟁은 투기자분들이 의도적으로 인력만 죽인 거예요. 지금 이제 매집하고 이제 돌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투기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길게 끌고 가기 위해서 1년간을 악재를 풀어갖고 죽였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국제투기자분들이, 국제지펀드들이 SK하이닉스 매수하고 LG엔스를 매수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 자, 10월 11월 배터리에 소재된 공매도 판매량입니다. 공매도 판매량 보시면 지금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들었죠. 그리고 지금 LG엔솔도 270만 주에서 230만 주, LG화학은 37만 9천 주에서 14만 7천 주 확 줄었죠. LG화학이 반년이 줄었죠. LG화학이 양극재 세계 최대 규모로 지금 미국에 짓고 있고 국내 양극재 판매 1위가 원래는 에코프로 비했는데 지금 LG화학입니다. 거기에다가 뭐를 갖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4%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하수가 뭡니까? 대주주. 세금 깎아주는 거, 양도소득세 깎아주는 거. 이것도 이제 지금 하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LG 에너지솔루션도 좋지만 LG 화학이 더 잘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점은 뭐밖에 없어요? 요거 세 개면 돼요. 완전히 실적이 안정을 잡은 놈. 현재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LG 에너지솔루션 지분을 81.84%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지 간에 현금화해가지고 돈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굉장히 큰 재료입니다. 이게. 돈 딸릴 일이 없어요. 돈 필요하면 뭐 하면 돼요? 엄청나게 비싼.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쯤 나와요? 시가총액 얼마쯤 나오지? 한 100조 넘어가지? 100조 넘어갈 거예요 아마. 주식 조금만 팔아도 몇천원 그냥 나와요. 이해되죠? 우량한 주식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미국 700조 원 투자해가지고 미국 전역의 20곳에다가 10년 이상 투자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배터리 납품 10년 이상 갑니다. 명령. LG에너지솔루션 오라클 AI 데이터센터 L 배터리 공급 요거 이제 얘기한 거죠. 4년만 최대 788조 투입된 초대형 사업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700조를 투자하면서 진행하면은 한 10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넘겨. LG에너지솔루션 ESS 배터리 주요 계약. ESS 배터리, 하나, 큐셀, 테라젠,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 폴란드 국경 전력공사,
델타 일렉트로닉스 테슬라. 금액 여기 있죠? 1조, 2조, 비공개 1조, 6조, 7조하고 9조, 12조 여기까지 하면 13조 정도 되겠죠? 지금 수주, 최근에 수주 나온 게 한 13조 정도 돼요. 여기에는 지금 여기 수주에는 오라클 있어요, 없어요? 오라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라클. 오라클 수주가 어마무시한데 여기 자료는 없어요, 지금. 넘겨. 바이든 정부에서 허가한 HMGMA 현대 모터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요겁니다. 이 공장을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이 들이닥친 겁니다. 자, 여기 들이닥쳤는데 이거 1월달부터 작업한 거예요. 올해 1월달부터 국제투기자본가들이 자, 한번 악재를 뿌리고 가자. 이게 1월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모의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어디로 잡았냐면 한국으로 잡은 거예요. 왜? 한국이 앞으로 제일 크게 성장할 거니까. 그래서 한국 증시를 한번 흔들고 가자. 그게 이제 이 작업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단순히 비자 지위 위반으로 보고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전방위적인 범죄를 보고 들어갔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례로 쓰려고 아예 눈여겨보고 있다가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 한마디로 미국 내 모든 기업들, 외국 기업들까지 다 포함해서 국내법을 준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이 김지윤 박사 얘기는 불법 체류자 추방과 미 자국민 일자리 창출 요거를 위해서 이제 했다고 얘기 나와요.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분은 정치학 박사니까 정치적으로 푸는 거고 저는 뭘 분석해야 돼요? 정치, 경제, 금융 모든 걸 분석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국제투기자본가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1타 몇일 것 같아요? 1타 5피입니다. 근데 그건 제가 세세히 분석했을 때 기본이 1타 3피입니다. 투기자본이 무슨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3가지 이상의 이점이 나옵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3가지 이상의 이점은. 자, 요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게 뭐였어요? 미국의 자국민의 백인, 서민 일자리 창출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딱 들어맞잖아요. 야, 해외 근로자 들어오지 마. 그지? 우리 공화당은 대통령이 됐지만 지금도 이 미국의 서민들, 백인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게 이제 쇼맨십입니다. 여기 이제 드러난 이유 안으로 들어가면은 김석일 판단입니다. 저 판단입니다. 한국 등 글로벌 증시 급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할 때 재생산해서 개미 털기를 유도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미국 증시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했다. 한국 증시 급등할 거니까 한국 증시 팔고 미국 증시 매수하도록 유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파고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인들, 헤지펀드들, 국제 헤지펀드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은 한국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외환시장 거쳐서. 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뭐로 바꿔야 돼요? 원화를 바꿔야 되죠. 원화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외환시장에 원화가 없으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원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화를 풍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인들한테 사기를 쳐야 돼요. 야, 한국 주식 팔아. 미국 주식 더 많이 가. 더 잘 가. 더 좋아. 이걸 그동안에 민주당이 계속 사기를 쳐온 거예요. 민주당 진성준이 급투세 그래서 사기친 거예요. 의도적으로 투기자본들을 위해서. 어이없죠. 근데 이거 아세요? 청와대가 투기자본들 끈앞풀이라는 거? 청와대 투기자본 끈앞풀이에요. 제가 시간 되면 실제 있었던 일들 얘기해 주고 싶지만 그거 얘기하면 이제 막 2시간, 3시간 넘어가야 돼요. 그건 이제 좀 더 생략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쓰레기 같은 놈을 대통령 시켜줬잖아요. 왜 쓰레기 같은 놈을 대통령 시켜놨겠어요? 말 잘 들으라고. 말 잘 들으라고 대통령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래도 조선시대 왕 세울 때 누가 세워요?
힘 있는 놈들 세우죠. 똑똑한 놈 세워요? 멍청한 놈 세워요? 예, 멍청하고 말 잘하는 놈 세우잖아. 당연하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뭐 조선시대만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많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1인 단속국만 나온 게 아니라 누구도 나왔어요. 연방수사국, 마약 단속국, 폭발물 단속국. 아니 근로자들한테 폭발물 단속국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굉장히 최대한 큰 이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다 이렇게 막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건을 부풀려서 얘들까지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넘겨. 자, 근데 보니까 실제 압수수색 영장은 있었어요. 실제 압수수색 영장은. 누구냐면은 요겁니다. 국가안보수사국 압수수색 영장. 미 조지아 남부지방법원. 1명, 2명, 3명, 4명. 이 4명이 남미계 불법체류자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 맞아요. 근데 요거 헤지펀드 투기자분들이 당연히 취직시켜놨죠. 뜯어 잡으려고 작업했잖아요. 언제부터 작업했다고요? 올해 1월달부터 작업해가지고 8월달에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미계 불법체류자 4명은 투기자분 애들 여기다 취직을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받아내려고, 압수수색 영장 받아내려고. 이해 좀 가세요? 자, 제가 투기자분들이 어떤 사기를 치는지 한번 알려줄까요? 각 제가 많이 써보면 얘기. 이라크 전쟁 명분이 뭐였어요? 이라크에 대량 사상무기가 있다. 전쟁 일으켰죠. 그죠? 정유시전 진조 중시 다 뺏어왔습니다. 다 확보했습니다. 전쟁 이제 종료 선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유엔 사특단에 들어갔는데 이라크에 들어갔는데 대량 사상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사를 다 봤잖아요, 없는 걸로. 그러면은 투기자분들은 이라크 전쟁을 사기쳐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투기자분들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전쟁도 사기쳐서 일으키는 놈들. 그 전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라크 초토화시켰죠. 그게 투기자분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런 정도까지 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껌이죠, 그냥. 늘상 하는 거예요, 늘상. 자, 미국 체포항공기 적법한 비자 보유 정황. 이민당국이 불법을 저질렀다. 왜? 적법한 비자니까. 지금 들어오라면 안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들어오라 그런 걸 왜?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답이 안 나오죠. 뭐 때문인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이 뭡니까? 제 전공이 국제투기하고 분석합니다. 이런 거 그냥 안 넘깁니다. 저는. 분명히 얘들이 뭔가를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3가지 나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이들을 일주일 동안 가두게 때 전문학적인 피해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미국 이민국은 있지도 않은 자백증거. 자, 무슨 자백증거냐면은 야, 근로자가 자기 자신이 불법 체류자, 불법 취업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걸 소리를 꾸민 거예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면은 그 소리가 나오기 전에 이들을 구석에서 취재한 적이 없거든. 그 취재한 적도 없는데, 자기 본인 스스로가 불법 체류자라고 이제 자백했다는 소리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4명을 내세워서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 위조 자백 증거 소리를 가지고 475명. 그걸로 전부 다 체포구금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8월하고 9월 2개월 동안 전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제 와가지고는 야, 그거 불법 아니야, 괜찮아, 들어와. 훌륭한 전문가들, 그 자격증 전문가들을 왜 보냈니? 저들끼리 쇼하는 거죠, 저들끼리. 그러니까 LG에서 미 공장 정상화, ESD B1으로 장비 설치 가능. 빨리 들어와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투기자분들 입장에서는 뭐를 배식을 해야 돼? 저 공장이 뭐 하는 공장이에요? 현대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물량 빼앗기기 위해서잖아요. 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그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LG화학. 자, LG에너지솔루션 사업입니다.
여기가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해 10월. 자, 바닥을 잡고 올라왔죠? 200에서 뚫었잖아요.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소 폐기 강조. 이게 이제 저기서 케이즘이라는 이름으로 짓밟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IRA법에서 손댄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 중단. 종료됐어요, 9월달에. 그건 이제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종료도 상관없는 거죠. 왜?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광물 가격이 떨어지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서 전기차 가격이 싸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굳이 1,000만 원 안 깎아줘도 돼요. 그런 구조로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또 하나 손댄 게 뭐냐면 이겁니다. 2025년 2월 9일 내비 프로그램 중단. 1월 5일 날 취임하고 나서 2월 9일 날 제일 먼저 시행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비 프로그램. 이게 뭘까요? 미국 정부 돈으로 미국 전역에 뭐를 놔라? 전기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놓는 사업이에요, 이게. 이 사업을 중단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진짜 이제 전기차 잡는구나. 전기차는 진짜 잡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폭락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 폭락이. 그랬는데, 6월경에 와가지고 실적이 좋아졌어요. 이분 격자전화, ESS, NH전자는 지금 매출 보기가지고 200에서 뚫었잖아요. 200에서 뚫어서 다시 이제 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터진 거예요? 미국 조지아주 불러서 체포구금 사태로 폭락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내비 쏴버렸죠. 여기서 털린 사람들 따라오지 말라. 이 주식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딱 그림이 나왔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저기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럼요. 죄송합니다. 지금 알아요. 오늘 이야기. 근데 오늘도 빨라요, 안 빨라요? 맞아요. 무지 빨라요. 네. 바닥이에요, 바닥. 앞으로 몇 년 간다고요? 10년? 짧게는 5년. 짧게 5년, 중기적으로 10년, 길게는 30년, 50년. 예전에서 무슨 주도줍니다. 3년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10년까지 보셔도 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2027년 말에 한번 상태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2030년까지는 봐야 돼요. 넘겨. LG화학. 딱 조정 들어왔죠? 바로 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소매 유도기간, 매물 공백기간, 급등 가능. 이거 여기 급등하기 전부터 얘기하던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당겨. 소매 유도기간, 매물 공백 구간, 급등 가능. 요거 뚫었잖아요, 이제 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1년간 짓밟은 8, 9월간 근로자 사태로 짓밟은 이 주가를 지금 다 돌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상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얘는 뭐가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앞으로 실적 잘 나올 거예요. 넘겨. 넘겨. 자, AMPC. 근데 그동안에 이제 안 주겠다고 막 사기친 건 아니죠. 안 주겠다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트럼프가 못 주겠다. 보조금 못 주겠다. 이게 AMPC입니다. 첨단제조 생산자의 이제 AMPC. 요거 안 주겠다. 그랬는데 OBBB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 하여튼 말들은 정치인들이 말은 잘 만들어요. 요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배터리는 2032년 말 종료까지 지급하고 핵심 광물은 2033년까지 종료. 그러니까 원래 AMPC를 배터리는 2032년까지 준다고 했고 광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2033년까지 준다는 얘기예요. 또 우호적인 정책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미 1년간 짓밟아놓고 나서.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주식들을 얼마나 길게 많이 끌고 가려고 얼마나 급등시키기 위해서 1년간을 의도적으로 짓밟았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5년은 가는 장인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은 가는 거고 수소게이트 프로젝트를 놓고 그리고 서남해안에 AI 데이터 센터 들어오는 거 보면 당연히 2030년까지는 갑니다. 이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주식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아마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연결. 자, 이겁니다.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중국 배터리 미국 진출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현재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ES 배터리는 40.9% 관세, 내년 58.4%. 자, 왜 이렇게 단위별로 올려요? 한국에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걸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양에 맞춰가지고 관세를 올려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년 하반기쯤 가면은요, 아예 못 들어옵니다, 중국 거. 그동안 이제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갔던 배터리 전부 다 이제 누구 거 써야 돼? 한국 거. 특히 누구 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연결. 자, 미국 진출하려던 중국 배터리 기업들 줄줄이 공장 건설 중단. 여기 있죠? AESE,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사 무기한 연기, 오션 하이테크, 미시간 공장 가동 보류, CATL, 미 직접 진출 계획 철회. 중국 기업들을 중국 기업들은 미국으로 이제 안 들어갑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가지고. 근데 지금 미국 내에는 배터리 공장이 한국 개 많이 들어서 있어요. 지금 한 15개 정도 공장이 돌아가거나 짓고 있거나 지을 것이거나.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8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 SK온이 5개. 그 다음에 삼성 SDI가 2개. 총 15개 나오죠. 예. 공장이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15개예요. 돌아가고 있는 공장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미국의 모든 이제 배터리 이걸 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중국 거는 이제 못 들어오게 막고 차단하고. 그러니까 중국 5년 계획에서 전기차 제외. 여기 이제 핵심이죠. 중국이 옛날 60년대부터 시작했던 5개년 한국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했던 5개년 개발 계획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거 했는데 중국이 이제 요 전기차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서 전기차 배터리 넣고서는 내년 보조 50% 삭감. 이건 핵심.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내년에 보조 50%, 전기차 보조 50% 줄이겠다는 얘기는 중국이 이제는 자율경쟁하는 얘기예요. 자율경쟁. 이제 돈 막 안 풀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너질 기업, 뒤질 기업, 폐업하는 게 빨리빨리 폐업해라. 원래 중국이 전기차 회사가 2,000개였어요. 지금은 줄어서 179개까지 줄었어요. 중국이 원하는 게 몇 개입니까? 한 30개에서 4개 정도? 한 30, 50개? 50개 너무 많죠. 한 30개 내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중국은 구조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폐업하는 회사가 막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도 막 넘쳐나는 게 좀 안정적인 수급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배터리 가격도 떨어질 일 없겠죠. 그 수혜를 누가 보는 거예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중일. 일본은 그냥 자기네 것밖에 한거 바꾸고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데 중국 이제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으니까 한국이 노다지가 되는 거죠.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넘겨. 자, 일본과 유럽에서도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본격화. 이것도 이제 한국에 도움 이제 미국은 당연한 거고 일본하고 유럽에서도 지금 배터리 중국 그 규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LG 솔루션입니다. 자, 3분기 실적 매출 5,600억, 영업이익 6,000억 나왔죠? 잘 나왔죠? 자, 여기 넘겨놨고요.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이제 여기 넘겨놨죠? 삼성 추세 전환, 이거죠?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넘겨. 자, 중국 리튬이온 관련 보동. 중국에서 쉽게 해서 중국에서 광물들 가격을 구조 조정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광물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이 전기차 캐징으로 인해 가지고 광물 가격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물을 비싸게 사놨는데 싸게 판매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배터리 실적이 악화된 거예요. 선입선출법 들어본 적 있어요?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제품 먼저 추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제품을 샀단 말이에요. 원재료를 사갖고 왔어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3개월에 싼 가격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량은 늘어났는데 판매 금액은 줄어든 거예요. 끝까지 이해없죠?
적자 이 구조가 이제 최근까지 있었다가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서 흑자 전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에요. 밸류안에서 떨어지기 시작. 이게 원래 500위안이에요. 500위안에서 떨어진 거예요. 60위안 깨고 올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2분기가 가장 최저 가격이잖아요. 2분기가. 여기 있죠. 리튬 가격이 올라왔는데 올라가서 팍 엎었죠. 8월 9월 미 조지아주 근로자 채무공사 이걸로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충격을 줄 거예요. 털고 나가라. 개인 투자자들은 쫄려서 겁먹고 털고 나가라. 여기서 이제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리고 있죠, 지금? 80위안 넘겼잖아요. 요거 이제 100위안 연말쯤, 연말 연초 가가지고 이게 100위안이 넘어가면은 누가 날아가요? LG엔솔, LG화학,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 여기 날아가요. 교수님 저거 사도 돼요? 당연하죠. 네? 어떤 거요? 저 리튬 그거. 아니, 저거 사지 말고 주식을 사시라니까요. 리튬은 선물 파생 이런 거 해야 돼요? 금은 거기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사고 싶으시면 뭘 사면 되냐면은 중국에 간펑 리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펜치 리튬도 있고. 중국은 사지 마야지. 중국은 위험해요. 그냥 한꺼번에 돼요, 그냥. 먼저, 자, 국내 소재사 만나는 테슬라. 자, 테슬라는 들어보셨죠? 이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이제 중국 거를 버리고 뭘로 지금 이동해야 돼요? 한국 소재로. 그래야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AMPC, 첨단 제조 생산생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연이 닿는 회사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테슬라하고 가장 가까운 회사가 어디예요, 현재? LNF입니다. 오늘 LNF 주가 급등한 것 같은데요? LNF 주가 급등했을 거예요. LNF가 테슬라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을 뭐 영향은 없죠. 그래서 LNF는 확실한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 뭐 대략 회사 종목들은 다 나와 있어요. 전고체는 에코프로, 멀티얼지. 그다음 전액은 기본적으로 이제 LNF. 그다음에 양극재, LNF. 그다음에 전액은 뭐 엔킷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자신 있게 종목을 선별할 것은 LG엔솔, LG화학. 대형주도 잘 가요. 돈으로 땡기는 장세잖아요. 투기자본은 자금으로 움직이잖아요. 유동성 장세잖아요. 돈으로 움직이는 장세. 대형주가 주도하잖아요. 최근에 SK하이닉스하고 장기적으로 비교하면 누가 더 상승률이 높아요? SK하이닉스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지금 소재, 배터리 쪽에서도 그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LG화학이 수익률이 제일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재들은 탄력이 워낙 좋으니까 연말같이 땡이 이제 확 올라오니까 소재들 같이 편입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피체, LNF 세 개가 되겠죠. 넘겨. 자, 요거 이제 차트만 볼게요. 넘겨. 자, 요거 이제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여기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다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뭐 불안해서 하시면 되고 넘겨. 자, 에코프로 B에 여기도 이제 불안해서 하시면 돼요. 넘겨. 자, LNF입니다. LNF 오늘 자, LNF를 보시면은 끌었다가 조정줬다가 바로 돌렸죠. 현재로서는 얘가 좀 빠르다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좀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는 빨리 달려왔네요. 빨리 달려왔고, 이제 오늘 제가 좀 종목을 좀 자신있게 이렇게 좀 얘기한 거는 투기자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집이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매수하셔도 되니까요. 매수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